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 추가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저희 6.27 대책도 겪어보고 9.7 대책도 겪어봤잖아요. 이번엔 과연 어떤 규제일까요? 지난 6월에 부동산 규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KB부동산을 들어가셔서 왼쪽에 메뉴 누르고 KB통계 누르시면 이렇게 주간시계열이라는 걸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거래 동향을 누르시고 서울의 매매거래지수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정답지입니다. 쉽죠? 이게 뭐냐면 KB에서 인증한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 돌려가지고 요즘 거래 매매가 활발하냐 한산하냐를 설문조사를 해서 점수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게 높으면 집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이 지표만 보시면 100% 확률로 규제 시행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통계 다른 건 다 안 봐도 매주 금요일 아침 9시에 이거 하나만 챙겨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 눌러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영상 찍는 현재 9월 말 데이터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수치가 심각합니다. 8월부터 시작해서 수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매매거래지수 이 수치가 40을 넘으면 100% 규제가 터지는 규제 데드라인이에요. 3월에도 이게 40을 넘어가서 토호제가 확대됐고 6월에도 넘어가자마자 바로 6.27 대책 터졌죠. 근데 6.27 대출 규제도 한 달이 좀 넘어가니까 이제 슬슬 약발이 시들시들해져서 8월부터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9.7 공급대책이라는 걸 내놨어요. 공급책을 내놓는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규제로 수요를 눌러놓고 공급으로 제압하는 거 정석이기는 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9.7 공급대책이 정말 실망스러웠었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 공급대책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정말로 서울에는 공급이 없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자마자 급격히 상승해서 한 달 만에 3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기세면 10월이면 무조건 40 넘어가겠죠? 40이 넘어가면 조만간 규제 발표가 분명히 나와요. 아마도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 중순쯤에 규제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번엔 과연 어떤 규제를 발표하는 걸까요? 저랑 한번 같이 예상해 보시죠. 부동산 규제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 세금 인상, 그리고 규제 지역 확대. 3월에 나온 토호제 확대는 규제 지역 확대에 들어가고 6.27 대책은 대출 규제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번에 나올 대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어떤 규제가 나오게 될지 거의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대출 규제입니다. 근데 이 대출 규제는 6.27 대책에서 이미 나올 만한 게 다 나와버린 상태예요. 주담대 최대 6억,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지역 LTV 축소, 신용대출도 최대 한도 축소시켰고 갭 투자를 막는다고 조건부 전세대출이랑 전세 퇴거대출도 막아버렸죠. 거기에 가계대출 총량관리,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축소,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주담대 시 전입 의무, 정책대출 축소 등등등 아직 좀 더 남은 것 같은데 더 적을 칸이 없네요. 이미 대출 관련된 규제는 정말 있는 대로 다 갖다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 가장 큰 허들이 되는 게 DSR 규제,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막혀서 금액이 더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의외로 7년 전에 처음 나온 개념이에요. 게다가 이때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DSR이 무려 80%였습니다. 이거 80%면은 있으나 마나 아냐?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미 DSR 40%에 뇌가 완전히 절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같은 DSR 40%가 시행된 건 19년도 말입니다.
이때부터 거의 6년 정도를 우리는 40%가 기본이구나 라고 절여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스트레스 DSR 추가 금리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19년 말에 도입한 DSR 40% 이게 뭐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영향력이 컸었거든요. 이 그래프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인데 DSR 40%가 도입되고 난 이후로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까지 몇 년째 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DSR 40% 규제가 정말 강력한 거라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그야 이미 DSR 관련된 카드는 몇 년 전에 다 써버린 상태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는 이미 6, 7년에 걸쳐서 DSR 40%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DSR이 4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별로 남은 대출 규제가 없어요. 강력한 대출 규제는 이미 지지난 정권에서 기본적으로 다 써놓은 상태고 이번 정권에서도 627 대책으로 탈탈 털고 남은 게 이제 거의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그나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주담대 제한을 6억에서 4억으로 줄인다거나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한다거나 뭐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만 봐도 아, 이제 진짜 걸 수 있는 대출 규제가 남은 게 거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일단 주담대를 4억으로 줄이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미 627 대출 이후로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6월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로 줄었죠. 보통 대출 신청하고 평균 3개월 후에 대출이 실행되는 걸 고려해 보면은 앞으로 한동안은 더 줄어들 수가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걸로도 모자라서 은행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한을 올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주담대는 위험한 상품이니까 좀 덜 빌려줘라 라고 은행들을 협박하는 거거든요. 아니, 은행 입장에선 기가 차죠. 주택담보대출처럼 안전한 대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두세 달만 연체돼도 바로 담보물을 처분해서 회수가 가능한데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출이거든요. 근데 이걸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야, 이거 위험한 대출이니까 빌려주지 마 라고 은행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하는 일이 뭐죠?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 회사 돌리는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 대출이 곧 자기들 매출이나 마찬가지인데 대출의 절반이 가계대출이고 그 중에 60%가 주담대예요. 은행 매출의 30%가 주담대인데 이걸 억지로 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은 난리가 났죠. 자기들도 대출 팔아서 영업하는 건데 갑자기 가계대출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장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6억에서 4억으로 또 줄이라고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영업하기가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뭐 은행이 부도까지 나겠느냐마는 뭐 또 안 난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결정이 아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건 어떨까요? 가계부채도 줄이고 전세 레버리지도 사용 못하게 하고 이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자라는 의견이 부동산 폭등기 때마다 매번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전세대출에 DSR을 거는 건 항상 얘기가 좀 나오다가 취소됐었어요. 21년도에도 그랬고 23년도에도 그랬고 24년 말에도 그랬습니다. 전세대출은 정부 입장에서는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주인과 세입자를 갈라치기 해야 정부 지지율이 오르는데 이거는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세입자까지 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정치적 리스크가 정말 크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럼 다음으로 세금을 확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거나 있던 집도 싸게 팔지 않을까요? 지지난 정권부터 지금까지 쭉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의 악의 축이었었죠. 그래서 다주택자 관련된 규제는 진짜 이미 나올 만한 게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취득세 12%, 종부세 최대 6%, 양도세 중과 30%.
사실상 부동산 관련된 모든 세금 규제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강화가 다 끝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나올 것도 없고, 나와봤자 사실상 다주택자들은 이미 다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 영향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을 올리고 있는 주체는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똘똘한 한 채를 찾고 있는 실거주자들이거든요. 그래도 더 강해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시행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미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지난 정권에서 시행령으로 계속 유예를 시키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버리려면 세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사유로 세법을 개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령으로 유예만 시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이면 가만히 냅둬도 저절로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거는 건드릴 게 없어요.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똘똘한 한 채가 문제라고?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면 되잖아! 라고 막 화내는 사람들이 요즘 정말 많아졌어요. 보유세를 강화하면 노인들이 집을 다 팔고 그걸 청년들이 싼 값에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보유세 한번 2%를 화끈하게 올려서 부자들 집 다 뺏어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요즘 정말 많아졌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며칠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라고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왜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유세 올리는 것도 슬슬 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이런 정책을 내면 무주택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치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유세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줄여서 공시가율이라는 걸 곱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세율 자체를 올리는 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라서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에 공시가율을 올리는 건 그냥 시행령으로만 바로 가능한 거라서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다시 올리자는 얘기도 정부에서 슬슬 꺼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세법을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명분도 있고 유주택자들의 반발도 적을 수가 있어요. 공시가율이라는 게 처음 나온 게 2009년인데 이때부터 16년도까지 쭉 80%였어요. 근데 17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집값이 막 급격하게 오르니까 집값 잡는다고 공시가율을 80%에서 95%까지 올렸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진 않았지만 말이죠. 괜히 사람들 세금 부담만 커지고 정부에 대한 반발심만 커졌죠. 그러다가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이번엔 공시가율을 아예 60%로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공시가율을 올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시가율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80%로 다시 정상화시켜 놓으면 부동산 폭등도 억제하고 세금도 많이 걷고 반발심도 적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1주택자들을 괴롭힐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특공도 건드려 보려고 계속 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한 세금 인상 카드는 공시가율을 인상하는 거랑 장특공을 축소하는 거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정책들이 집값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정책들인데 세금이 비싸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연 한 채뿐인 자기 집을 팔고 무주택자로 포지션을 전환할까요? 자, 여기 지금 정부가 이악 물고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30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공시가율이 60%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부부 2명치 더하면 재산세가 594만 원이 나와요. 이때 종부세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시가율을 80%로 늘리면 계산 결과 부부 합산 817만 원이 나옵니다. 223만 원 더 비싸지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내는 재산세가 223만 원 더 늘어난다고 해서 집 파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장특공 축소도 마찬가지예요. 장특공을 축소시킨다는 건 양도세를 올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더더욱 안 팔고 버티죠.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이거 팔면 세금으로 다 뜯겨서 비슷한 급으로 이사도 못 가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 정권으로 바뀌어서 원상복구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죽을 때 안고 죽는다는 사람도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시장에 매물이 없어지는 것 뿐이에요. 매물이 없어지면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래서 이 장특공 축소는 아마 공시가율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규제지역이나 토어제를 확대하는 건 어떨까요? 규제지역이 지정되면 일단 LTV가 확 줄어듭니다. 70%에서 40%로. 근데 이미 627 대책에서 6억 대출 한도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5억 이상 아파트에는 이런 규제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15억 이하 아파트에는 대출금이 좀 줄어드는 영향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주택자 양도세 공제 12억을 받으려면 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뿐만이 아니라 2년을 거주까지 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규제이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이미 627 대책 나올 때 주담대를 실행하면 2년 실거주 의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중복되는 규제예요.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토어제는 어떨까요? 토어제의 핵심은 매수하고 잔금 치르자마자 실거주를 2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담대를 썼든 안 썼든 당장에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규제 지역보단 훨씬 빡세기는 합니다. 갭 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수요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는 대출 쓰면 다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드라마틱하게 집값을 잡아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규제 지역이랑 토어제를 둘 다 동시에 걸어버리면 어떨까요? LTV 축소, 갭 투자 방지, 중복으로 걸어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어쨌건 토어제를 걸면 갭 투자가 안 되는 건 맞거든요. 서울 사람이야 서울에서 실거주 해버리면 되는데 이제 지방 사람들한테는 토어제가 걸려버리면 그 지역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번에 97 대책 나오면서 국토부 장관도 토어제를 걸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지방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토어제 걸리기 전에 막차 탄다고 엄청 올라와서 집을 사갔다고 합니다. 계속 토어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마포구, 성동구 이런 데 말이죠. 이렇게 정책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면 저절로 패닉 바잉으로 이어지고 시장이 더 과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서울시장이 토어제를 확대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패닉 바잉을 막으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제 국토부 장관도 토어제를 걸 수 있게 되니까 서울시장의 발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거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거라서 아직 시행령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석 직후에 바로 토어제가 걸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추석 직후에 나올 수 있는 규제 카드가 어떤 게 있을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담대 4억 제한, 공시가율 인상, 규제지역 확대 정도가 있겠네요. 진짜 아무리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거 말고 더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겁을 주다가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만 자극을 해서 사람들이 더더욱 조급해지고 시장은 더 불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올해 서울 아파트 급지별 상승률인데 97 대책이 나오고 사람들을 실망하자마자 갑자기 막 로켓 쏴 올려버리죠.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 내 집 마련 타임라인 제가 연초부터 계속 보여드렸었던 건데 이거 거의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어느 지역을 사야 하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3월에 토어제 확대하니까 풍선 효과로 마포구 성동구로 수요가 쏠렸습니다.
이 지역에 매수 계획이 있으시면 가급적 이 기간 안에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기간에 마포 성동 사신 분들 조금만 늦었으면 몇 억씩 더 주고 살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선 효과를 보다 못한 정부가 이제 규제를 때릴 타이밍이 6월일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정확하게 이때 대출 규제가 터졌죠. 이렇게 대출을 쪼여서 마포 성동 쪽은 매수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니까 2차 풍선 효과가 오면서 대출 6억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역들, 서울 중하급지나 경기도 상급지 쪽으로 몰려서 이쪽도 지금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9.7 대책이나 추석 이후 나오게 될 대책이 매수 대기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그 결과 더 조바심이 나서 이제는 서울 전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게 될 겁니다. 그동안 많이 안 올랐었던 곳들까지 구석구석 전부 다 오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런 조짐이 실제로 시장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집 마련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제 진짜 빠르게 결정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같은 집 사는데 한 달 차이로 1억, 2억 더 주고 사면 진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